영화 8번 출구는 관람 전부터 상당히 독특한 콘셉트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동명의 유명 인디게임을 원작으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공포 영화라는 소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소 공포 장르를 즐기지 않는 터라 관람을 망설였으나 마침 아주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큰 고민 없이 극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가 주는 기대감과 혹시 모를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스크린 앞에 앉았습니다. 관람 당일은 평일, 그것도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상대로 극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관객은 저 혼자였습니다. 광활한 상영관에 홀로 앉아있자니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공포 영화라는 흉흉한 소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홀로 무언가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행히 영화의 초반부는 기괴한 이미지로 살짝 긴장감을 주긴 했지만 이내 이 영화가 전형적인 귀신이나 잔혹한 장면으로 놀라게 하는 공포 영화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관객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듯 라벨의 볼레로가 강렬하게 극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인공은 헤매는 남자로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이자 연기파 배우인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연기했습니다. 영화는 그가 전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잠시 이어폰을 귀에서 빼는 순간 현실의 소음이 그를 덮칩니다. 바로 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전철 안을 가득 메우며 모두의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그때 아기 엄마 앞에 선 어떤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예의가 아니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불쾌하고 긴장된 순간 주인공을 포함한 전철 안의 그 누구도 그 남자를 제지하거나 아기 엄마를 돕지 않습니다. 모두가 방관자로서 그 순간을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헤매는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듯 즉시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아버립니다. 그러자 현실의 소음은 차단되고 다시금 강렬한 볼레로 음악이 그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주인공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려는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철에서 내린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현재는 헤어진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자신이 임신했으며 아이를 낳고 낳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헤매는 남자는 이 갑작스러운 새로운 삶의 예고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현실 앞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채 그는 8번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영화의 본격적인 미션, 즉 끝없는 지하 통로에서 탈출해야 하는 과제가 펼쳐집니다. 그가 들어선 8번 출구로 향하는 지하 통로는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 비현실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마치 병원 복도나 정신병동을 연상시키는 이 공간은 그 자체로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통로의 우측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기구와 정체 모를 문이 늘어서 있고 왼쪽 벽에는 다양한 종류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지하철 통로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하지만 걸어도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을 다시 둘러본 헤매는 남자는 자신이 계속해서 같은 통로를 맴돌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 기묘한 루프 공간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든 수염이 덥수룩한 대머리 회사원입니다. 그는 항상 주인공의 앞을 묵묵히 걸어가며 이 반복되는 공간의 유일한 동행자이자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주인공은 지병인 천식을 앓고 있어 자주 기침을 하며 가방 속에 물로 목을 축이며 이 끝없는 복도를 헤맵니다.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과 이상함을 느낀 주인공은 마침내 벽에 붙어있는 작은 공지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임의로 같은 통로에서 탈출하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며 탈출을 위한 유일한 단서입니다. 총 4가지로 이루어진 규칙은 그가 처한 상황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 규칙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기억하며 실행에 옮기느냐가 탈출의 관건이 됩니다. 벽에 적힌 4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이상 현상도 놓치지 말 것.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갈 것. 이상 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것. 8번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 이 규칙의 핵심은 이상 현상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틀린 그림 찾기 게임과도 같습니다. 평소와 다른 포스터, 문의 위치, 배기구의 개수, 심지어 걸어가는 회사원의 모습까지 아주 사소한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해야만 합니다. 이 이상 현상 찾기는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며 주인공을 극한의 집중력으로 몰아넣습니다. 영화는 이 지점에서 원작 게임과 가장 큰 차별점을 둡니다. 단순한 탈출 게임이었던 원작과 달리 영화는 걸어가는 남자 코우치 야마토 분에게 별도의 사연을 부여합니다. 이 사연은 원작에는 없는 영화만의 오리지널 설정입니다. 게임이 단순히 이상 현상을 찾아 탈출하는 물리적인 행위에 집중했다면 영화는 이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성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영화가 중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 지하 통로의 루프가 상징하는 바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회피하고 있던 임신한 여자친구와 태어날 아이라는 현실입니다. 그가 겪는 이상 현상은 그가 외면했던 현실의 문제들이며 이를 직시하고 되돌아가고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8번 출구라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억지로 결부시킨다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 사회에 대한 일종의 장려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소년의 존재는 이러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걸어가는 남자에게 코우치 야마토는 대사 없이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는 않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깊이를 보여주진 못했을지라도 볼레로의 선율과 함께 틀린 그림 찾기라는 독특한 소재를 삶의 은유로 풀어낸 시도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